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제 질서 재편을 가져올 우크라이나 사태. 군사에 관심이 많은 나를 보며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가끔 물어보곤 한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 한국의 주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가 주적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적이면 적이지 굳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쟁의 화약고가 될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지 예상해보자면 중국, 대만, 남중국해, 이스라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한국, 북한, 한반도 세 곳 정도일 것이다. 미국, 중국 한판 붙나 베이징 올림픽과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대회가 끝난 직후인 2022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대만을 군사적으로 흡수통일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최후의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또 러시아와 유럽의 구도 간에 미국과 동맹 전력이 분산되는 이 혼돈을 전술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로 인해 자주 진영 전력이 분산된 것보다 신냉전 질서로 인해 사주 국방을 위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버렸고, 그들은 또 예상치 보다 강한 미국과 전 세계의 강한 제재에 화들짝 놀랐을 거고, 그들은 또 더 예상치 못한 러시아군의 군사력에 화들짝 놀랐을 거고, 그들은 또 러시아 편에 서질 못하고 중립 기여를 놓고 저울질 중이고, 한편으론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로 인해 러시아 기갑부대가 괴멸되는 걸 보고 싸우면 개토되겠다는 걸 느꼈을 수도. 미국, 중국 전쟁터, 대만, 한반도 정세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나 자기들 명분으로 봤을 때나 한반도보단 대만이 더 가능성이 있지만, 대만이랑 싸우려면 미군과 남중국해 바다에서 싸워야 하는데 승산 없는 미국의 최강 함대와 바다에서 진짜 싸우려 할까? 그래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과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님들은 한반도에서 미중이 한판 붙게 될 거란 얘기를 많이들 한다.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쟁을 남과 북이 하는 격인데, 하나는 친북과 반북으로 나뉜다. 친북은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나게 하려는 거고, 반북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폐기하고 미군이 철수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하면서 러시아와 전쟁이 났다. 한반도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까지 친미로 돌아서려 할 때 중국과 전쟁이 난다는 설이 있다. 공통점은 러시아든 중국이든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이라는 경계가 없어지고 영토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미중은 언젠가 한 번은 싸우게 될 거라 보는데 그 장소가 한반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뿐. 한반도에 불어닥친 우크라이나 신냉전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남북한은 인식과 대응에서 다른 태도를 보였다. 초반에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제재에 선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었고, 국제사회는 한국이 미국의 혈맹이 맞냐며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그 결과 해외 직접 제품 규칙, 면제 조치 대상국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활용 제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면제가 되질 않으면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인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엄청 불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후속 제재에 동참해 해외 직접 제품 규칙에 포함되었지만 한미 동맹관계 손상의 민낯을 드러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해야만 한다. 지정학 특성상 강대국 사이에 낀 한반도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문정부와 윤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남북 종전선언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오히려 국제 긴장에 한반도를 노출시킨 결과를 낳았으며, 남북 평화회담과 북미 정상회의 및 그동안의 평화적 외교의 노력이 무색하게 북한은 올해만 벌써 미사일만 9번째 발사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이 정한 레드라인인 ICBM 실험 발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전 세계에 알려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의 기론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타격 지점이 일본 해역이었다. 이는 미국과 한반도와 열도, 그리고 세계 정서를 소굴제 뒤집어 놓았고, 김정은은 한국, 일본, 미국에게 동시에 비곁을 먹여버렸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군사적 긴장에 맞춰서 간을 보려 할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를 보며 핵과 군사력을 포기한 나라의 처참한 결과를 보고 나서 종전선언은 물 건너 가버렸고, 북한은 ICBM 발사를 통해 현재 전쟁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은 김정은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아니면 절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마침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은 우크라이나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투입되어 개발되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비극을 선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은 평화협정만으로 안보를 지키기는 어려울 듯 싶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전쟁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전쟁은 평화를 구걸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확신을 줘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을 수도 지킬 수도 있다. 북한보다 더욱 월등한 군사력 자주국방에 힘을 써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전술적 사용이 임박했을 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킬체인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요격, 즉 방어망을 확실히 하기 위해 체계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햇볕 청책의 일원으로 시작된 북한에 대한 원조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당분간은 불필요한 평화적 외교 방식은 필요 없게 되었고, 혹시 모를 미국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전쟁 없이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젤렌스키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제가 바보입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돈바스 칠러 지역과 나머지 발러 지역으로 나뉘어 정권마다 쌈박질하는 게 차라리 좋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전쟁 나서 집 잃고 생명 잃고 다치는 상황을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푸틴 마냥 정상 소수가 원하는 특정 목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휴전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님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지던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